12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에 이어 내란 관련으로는 두 번째로 파면당했습니다. 조지호의 파면으로 달라진 사법부 분위기 함께 들어보시죠. 단독으로 저희들이 보도하겠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한 뒤에 판사들 사회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이병철 변호사님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메리 최근 들어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늘 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요즘 뭔가 사법부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특히 네, 서울고법이나 중앙지법도 좀 변화의 네, 움직임이 네,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네, 전해 주신다고 해서 급히 전화 연결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 전에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때부터 판사들의 이게 우경화 경향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것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급기야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 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세울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 발언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 민주시민들께 너무너무나 큰 걱정을 현재도 안겨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그때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제가 회장으로 있는 여러 우리 사법고시 또는 이게 법조계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판사님들의 극우화 동향을 이제 좀 전달해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시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해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어떤 민주적인 어떤 분위기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또 구체적인 또 그런 또 통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뭐 네,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원론에는 다들 네네, 동의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김정부 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할 수 있다. 이게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 내란이냐 아니냐. 네네, 정책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시점에 맞습니다. 사법부의 이제 일종의 수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발언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재판이 하나하나 특검 수사도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조지호 파면에 대해서 이제 네, 정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상황까지 그렇습니다. 왔는데요. 네, 크게 이제 변하고 있다 또는 이제 국가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것인지 먼저 그렇습니다. 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라는 분들이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하면은 이제 첫 이제 판검사 발령받으면 뭐 사실상 이제 3급 공무원이라는 굉장한 특혜를 받고 고위직으로 출발하고 이제 이런 좀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또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어떤 기본적 인식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20년, 25년 그런 또 업무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근자의 추석 전에 이제 법원이 또 판사들이 이제 검찰 폐지 이후 이제 굉장히 판사가 공격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욱하는 심정에 진짜 소주 한 잔 먹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말을 한 경우도 제가 봤고 후배 판사가 이재명이를 왜 대통령이라고 왜 법정에 못 세우냐 막 격분하는 분도 봤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많이 이 1심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나이가 상대적으로는 젊잖아요. 네. 고등법원이나 대법관에 비해서 우리 나이에 비하면 후배님들인데 뭐 지기현 또 훌륭하신 이진관 재판장님 뭐 등등 이제 이 좀 젊은 상대적으로 또 뭐 고등법원 판사들은 고등법원 판사들대로 이제 자신들의 자존심이 어떤 명예가 이제 어떤 위무받는다 이런 느낌을 요즘에 많이 좀 받는다고 그래요. 네. 예, 꺾였던 그런 자존심이나 명예의 상처 이런 게 좀 많이 위로받고 있다. 이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위로를 누가 뭘 해줬냐. 네. 예. 그 결정타가 저는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제 이번에 6대 빵이라는 사실은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났을 때 8대 0 만장일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3명의 보수 재판관, 여성분은 김복형, 남자 재판관은 조한창, 정형식 세 분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파면을 반대하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반대하는. 근데 그것도 일체 없이 그냥 9대 0 그리고 뭐 별개의 견도 전혀 없고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윤석열의 이번 1, 2, 3 비상겸은
명백한 위헌이고 이것은 내란이라는 취지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한 고위공무원은 명백히 위헌이고 그 위헌 위법성의 인식이 양자다 있었다 하는 것을 결정문이 이론의 여지 없이 그냥 명백히 그냥 규정해버림으로써 그 최고의 이제 정치적 사법기관에서 그게 자신감 있게 나오니까 그 어떤 하급 이제 그 밑에 하급심 고등법원 그 1심 법원의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민주 시민사회가 또 굉장히 큰 박수를 치고 여기에 힘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지호 파면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파면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살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조지호 그렇습니다. 파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나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이것이 지금 사법부의 여러 가지 내란 재판에 이제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맞습니다, 부분을 좀 설명 좀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지기현 재판장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그 주요 모종사 판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하신 그 이진관 재판장님이 잘 해오고 계시죠. 국무총리 한덕수 또 거기에 마침 국민들이 굉장히 가장 요즘 보면 싫어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된 위법성 인식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박성재도 이제 그 이진관 재판장님한테 이제 배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구속영장 그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그거는 백대현 부장판사님이죠. 네네. 백 부장 판사님들도 굉장히 재판 진행이 엄격하고 또 윤석열 쪽에서 뭐 지기현 재판부 쪽을 이제 좀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본류 재판이니 그 선고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 그럼 말도 아니지만 법률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한 칼에 그냥 특검법상 6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 안 된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1월 16일 날 이제 특수공모 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아예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의 그 구속영장 만료 기한인 1월 18일 바로 이틀 전 1월 16일 날 내가 귀하에 대해서 선고 때릴 거야. 예. 저는 그 선고도 그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비합헌 삭제하라 뭐 증거인멸 교사 등등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건데 저는 그것만 제 예측은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고재판만 있다면 예. 징역 5년 내지 7년 정도 때리고 바로 법정 구속시킬 이제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백대현 부장님도 정말 국민들 민심에도 부합하고 법적인 양심에도 부합 잘하시고 또 이제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그 3차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이정엽 이제 재판장님이 그 들어온 이제 그 외환죄, 일반 이적죄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구속영장 사실상 실질 심사에 대해서 그냥 바로 기각시켜버렸죠. 네, 예. 예, 구속 계속 시킨다. 그것은 동일한 것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너무 높다. 그래서 윤석열도 1월 18일 이후 영장 석방이 될 수 있냐 우려를 했는데 이정현 판사님이 딱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예, 예. 이러한 1년에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 구대빵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1심 내란 관련 재판장님들의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따른 이 판결이 이어지니까 또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그런 국민들의 또 환호와 박수의 소리를 또 1심 그 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그 많은 판사들 그리고 고등법원에 앞으로 항소심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상처받았던 그런 명예와 자존심에 많은 이제 위무를 받고 우리도 더 열심히 정말 하자 어떤 그런 분위기로 급격하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사법부가 정상화된다는 것인데 네네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재판부 뭐 판사들이 뭐 지기현식의 논리 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에 좀 휘둘렸다거나 또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같은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비치도록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들도 이제 바꿨느냐 뭐 이런 부분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지기현 재판장하고 통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또 지기현하고 아주 친한 분들도 지기현 판사님하고는 아예 전화도 안 한대요. 네네. 그냥 사적인 그 할 수 있는 전화도 괜히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거는 정보를 못 얻었는데 양쪽 배석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은 상당히 젊은 판사님들이시거든요. 본래는 올 1월 달에 지기현 재판장의 좌우 배석이 대등 재판부라 해서 똑같은 경력이었어요. 한 20년 이상 되는. 그런데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 때 몰래 조희대 대법원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쪽에서 그 경력 있는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지금 앉아있는 15년, 17년 차이 나는 젊은 판사들을 하여간 바꿨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또 굉장히 젊기 때문에 판사 경력이 뭐 한 5년에서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들. 5년 정도. 한 분은 사법고시지만 한 분은 또 로스쿨 출신이고 그러니까 또 그분은 더 젊거든요. 젊은 판사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때가 덜 묻었으니까 네네. 얘기도 잘하고 그쪽으로 제가 한번 좀 알아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 후배 판사님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또 이제 지기현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여러 가지 윤석열 석방이라든가 희대의 난이라든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해 왔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거 위법이다라고 해서 바로 반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확인인지 전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조희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그게 아니, 사실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국민들 앞에 위법이다라고 하든지 좀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간볼 거 다 보고 있다가 이제 대세가 기울어지고 맞습니다. 끝판나니까 이게 와서는 본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맞습니다. 진실이나 사실을 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무슨 일제 때는 말을 못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말 못했던 것을 이제는 진실을 밝힌다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1.23 계엄 내란 은 국가 반역 사건인데 그 국가의 반역 사건이 터지고 헌법이 짓밟힐 때 헌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수호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정답은 평상시에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부다 이겁니다. 그 사법부도 폭력 앞에서 무력화될 때 그때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707 최고 특전사하고 대치할 때에 그때 대법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그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그 혼란이 방지되고 또 민주 세력들이 또 큰 힘을 얻고 반면에 내란 파쇼 세력들이 얼마나 빨리 패퇴가 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지어낸 자기라고 봅니다. 그 당시 팩트는 이번에 내란 특검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큰 메이저 신문이 바로 12시 직후에 대법원 관계자 발로 계엄사령부에 사법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 어쩌고 이런 기사가 났고 거기에 네. 대해서 그 언론사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이번에 조선성 내란 특검이 전혀 밝히질 않아서요. 조사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전히 역사에 진실이 파묻혀 있고 팩트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당일날 이후 나흘 후인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위헌의 의문이 좀 있다라는 정말로 화나는 소리를 했죠.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 12월 11일 날 또 국회 법사위 와가지고 또 물에 물 탄 듯이 그때는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물 탄 듯이 그것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헌인 의문이 좀 있는 그러한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쫌팽이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여전히 해댔다는 게 명백하게 언론 기사 및 기록으로 지금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확인되는 게 없어요. 본인 내심으로 뭘 하고 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해방되니까 8월 16일부터 내가 독립군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위선적이고 그리고 지금은 본심이 아니라 이 흐름에 동반하지 자기를-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리를 아예 이제 버리는 결과를 놓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행동한다고 보고요.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네네네. 야, 이것들이 이제 내란에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들 달국리를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게 노상원이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언론 보도 기사 내용 보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많이 또 이렇게 노상원 씨가 법정에 나온 모습들도 보고 해서 저는 약간 해퍼닝성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MBC 보도의 내용은
이제 노상훈이가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큰일 났다, 이게 실패했다 하니까 이제 노상훈 씨가 이렇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1, 2, 3단계 수습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실의 이제 팩트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니 이 노상훈과 김용현 장관과의 그런 통화, 그리고 노상훈이 제시한 그런 수습책,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이거든요. 근데 그 1, 2, 3단계가 뭐냐? 첫째, 이제 실패했다. 그러니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도록, 탄핵당하지 않도록 빨리 국민들한테 90도로 머리 숙이고 엎드려야 된다. 첫째. 그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된다. 둘째, 한동훈 당대표를 이제 만나가지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수습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 했잖아요. 한동훈이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둘이서 윤석열 만나서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공동정부로 우리가 모든 권력을 이양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너희들한테 국민들이 누가 너희들을 선출했으면 누가 너희들한테 권력을 줬냐 해서 그냥 그날로 난리가 났죠. 나타났죠. 예, 예. 네. 한동훈의 본질이 그거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나는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이 무슨 민주투사가 아니에요. 그자는. 예. 지가 살려고 또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중에 일부 표결에 참여했을 뿐이다. 어쨌든 요 부분도 팩트로 이제 중복이 되었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였더라?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면을 막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 움직이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로 인간들 비루한 인간이구나. 반란을 일으켰으면 목숨을 걸고 제일 먼저 자결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맞습니다. 해야 되지. 그 실패한 모습을 보자마자 김용현이가 다급하게 노상원에게 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네. 얼마나 추악한 짓을 벌인 정말로 내란 세력이 마지막에 자기들 살기 위해서 정치 공작질을 했다는 것이 어제 드러난 걸 보고는 그렇죠. 정말 이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그 어떤 상처나 또 지금도 너무나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또 저한테 엄청 문자 많이 주시는데, 이제 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이 내란 파쇼 반란 세력들의 본질이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좋았어, 졌다 하면은 진짜 자결을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자결로 끝내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외국도. 그런데 그 살아남으려고 쥐새끼들도 아니고 거짓하는 거를 보면 이 자들이 얼마나 심약하고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인지 잘 알 수 있으니,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1심 여러 재판장님들부터 정말로 철퇴가 이제 이어질 것이고, 시기연도 2월 달에 사형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고등법원, 대법원도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의지, 민심이, 국민이 이제 이런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병조 변호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통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이 법안 민주당이 본회의 올렸고요. 통과가 네. 됐습니다. 오, 네. 전담 재판부의 판사 추천이 내용이 빠졌고요. 판사 회의가 뭐 중앙지법이나 서울고법 판사 회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분담 진행하고 판사 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판사 회의가 의결한다는 것이 추가가 된 부분이고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법원 예규하고 비교해봐도 한 단계 추가되어 있는 이 최종 의결이 좀 주요해 보입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차단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희대한테 맡길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짧게 좀 좀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한데 판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앙지법에 있는 판사들, 고등법원. 고법에 고등법원. 있는 판사들, 고등법원 판사들. 여기 지금 중앙지법도 포함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항소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고법으로 될 예,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조이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평가를 예, 맡기신 거겠죠. 즉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네. 말 그대로 조이대 코트라고 불리는 이 지금 사법부 전체에 조이대 영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선별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중요한 정보를 핵심이에요. 아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질문한 거거든요. 예, 일반인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핵심과 본질. 예. 아, 어떨 그래요? 때는 사실 일반인 이하잖아요. 월드타임. 근데 오늘 요거는 굉장히 이상이었어요. 중요한 그래요? 질문이었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몹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의 법원의 어떤 판사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판사회의만 맡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독립된 예.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회의는 그럼 그 판사들은 평소에도 영향을 안 받고 있을까 눈치를 안 그게 볼까? 궁금했죠.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현준 평론가가 굉장히 뭐 복잡하게 하지만 이제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설명을 했는데 딱 핵심은 그거예요. 조희대에게만 맡길 거냐 아니면 그나마 판사들끼리도 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냐 이 분위기인데 네. 차선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차선은. 네, 네. 차선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주어져 있는 조건 속에서 베스트를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안 하면 예. 판사들이 아니 왜 판사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정하고 무슨 법무부에서 정하고 왜 법원의 독립을 침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그럼- 위헌 소지. 예.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차악인 거죠 사실. 우리 권 실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이게 그 판사 회의를 판사들은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조희대는 한 사람이고 판사들은 여러 명 집단 지성이라는 게 어떻게든 형성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다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든 조직에는 이 좀 또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에는 또라이가 있어요. 이렇게 품격 있는 혹시 단어를 여기에도 써주실 있나요? 줄이야.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없죠. 모든 조직에 여기 있어. 20% 정도 있어요. 모든 조직은 20% 정도 20%야 딱 20%한 명인데 5명 중에 20%는 딱 한 명인데 여기 여기 자 우리 그거 하자.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게 하자. 뭘 그런 하나 둘 셋. 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조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 조직이 네. 건강하다. 건강한 조직. 그러니까 예. 이제 판사회의에서 처음에 이제 추천을 하자고 했을 땐 네. 그거였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쥐기현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은 이거 맡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집단 지성으로 걸러졌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예. 이제 애초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판사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위헌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규하고 법률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 전직 대법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이거 예규로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규칙이니까. 법률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규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그 법률과 거의 같이 친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강변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얼마나 이 불신이 커졌는지 그리고 3월 7일 날 그 사건이 윤석열을 풀어준 그 사건 때문에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때문에 이제 믿지를 못해서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예. 된 거죠. 이 판사 조직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앞서 그 중앙지법과 고등법원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지법이 포함된 것은 영장 전담 판사를 이번에 2명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장 전담 판사 2명을 별도로 두는 것 여기에 또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개한다는 것도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박용식 평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이 뭐 재판 중개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이번에 이 내란 진압과 종식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제법 인용을 할 부분도 대부분 다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가 일부 미진하거나 속도감 측면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전 동의를 하는 편인데 결국 3특검의 수사에 늘 브레이크가 걸렸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을 번번이 기각함으로 인해서 수사의 속도감을 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대목에서는 이 대목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별개로 하더라도 저는 본질적으로 이제 어제 권태호 실장님께서도 이제 칼럼을 쓰셨습니다마는 오늘 칼럼인가요? 그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렇게까지 대법원에서 뭐 예규를 제정하거나 뒤늦게 뛰어들 수 있었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국회가 그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왜 추진하게끔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즉 사법부는 지금 뒤늦게 저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지적을 해야 되고 뭐 어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국회 쪽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예규 제정까지 이끌어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법원이 실컷 국회가 하는 어떤 국회 행위를 보다가 뒤늦게 정치 행위에 뛰어들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준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 행위이자 대법원의 실력 행사라고 봐서요. 이런 사법부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차후에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사의 정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놨다가 윤석열이랑 괴물이 탄생했잖아요. 사법부에서도 이것을 정치 행위라고 우리가 강조해 두고 차후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후에
조희대라는 이 법관에 대한 판단, 예. 지기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판단 우리가 별개로 해야 된다. 예. 이번 거 변론을 해두겠습니다. 이번 그 특례법의 정식 이름이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12.3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아예 뺐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위헌 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들 그동안 누가 판사를 추천할 것이냐부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빠져야 될 부분들 대부분 빠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애초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중간에 그런 어떤 여러 과정들이 불편하게 지금 이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지금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뭐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차선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원래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내란 전담 재판부터 같이 만들자는 의견도 예.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 참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면 여론이 또 나빠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고민 하느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고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상황을 끌어냈다고 봅니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내란재판부, 전담재판부 얘기가 지금 7월 이후로 뭐 뭔가 재판이 막히면 지기현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래서 내란재판부 만들었어야 돼, 만들었어요. 그러다 마지못해서 연말까지 밀려온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를 굳이 이 자충수였다고 보고요. 예. 제가 이렇게 차악이라도 된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의 취지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은요. 왜 대법원장 한 사람이 바뀌면 대한민국 법원 전체 분위기가 왜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도 이게 아니지 않느냐. 예. 각 법원의 판사마다 성향이 다른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럼 판사마다라도 달라야 되는데 왜 모든 사건이 저희 변호사들끼리요 단적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옮긴다고 하니까 야 앞으로 노동사건 힘들어지겠다. 맞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들이 실제로. 예. 그럼 모든 법원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누가 되건 간에 각 법관들 재판은 독립시켜주자. 예. 그 법원의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내지는 그 사람의 신념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끔 해주자. 그게 오히려 사법부 독립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실현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제가 차악이라 차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 다른 법원들도 다 이렇게 왜 판사들이 자기들 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왜 대법원 눈치 보고 법원장 눈치 보고 지금 저 지원장 눈치 보고 심지어 그 이른바 사법농단 때는요.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서를 낸 맞아요. 거를 그냥 판사들이 받아들여서 그걸 재판에 반영을 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인사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 목줄 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집단 지성을 믿을 수가 있죠? 저는 이 판사를 결정하는 것도 판사 회의를 통해서 의결되고 마지막에 사법부의 판단도 결국 판사가 하는 건데 엄청난 권한이 있지만 그들이 책임은 지지 않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 외에서 어떤 이 통제의 어떤 기능, 사실 민주적인 사회 절차를 보자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통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사법부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법원에 대한 개혁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법에서 서울 고법에서 어제 회의를 했어요. 판사 회의를 했고 사실상 민주당 법안이 올라오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할 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검토하고 있다. 예, 이 한마디 하고 쓱 들어가 버렸는데 결국은 뭐 제가 기억하는 한 뭐 그 전에도 수많은 뭐 대법원장들이 있었겠지만 양승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그러니까 이 법원들이 그 대법원장들 이름 바뀔 때마다 기조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 양질 변호사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때 헌법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영식 평론가의 지적처럼 향후에라도 문제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김영선 결심 공판이 있었고 각각 6년 5년 구형받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했던 판사가 김희택 판사인데 여러분 아시는 그 면세점에 뭐 연락해가지고 할인 받아가지고 뭐 막스마라 이런 거 받았다는 그 판사거든요. 네.
논란이 됐던 판사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쏙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검찰 구형 얘기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그 왜 제주도에 애기 보러 갔던 판사라든지 근황이 궁금한 판사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판사예요, 그 사람들? 다 판사입니다. 아. 지금 조이대 코트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예요. 내란 이후에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스톱돼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사법부 독립을 흔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 늘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늘 하셨던 얘기인데요.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공직자의 자세는 거기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법부의 법복을 입은 법관들도 어찌 보면 국민을 대리해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목은 뻣뻣하고 어깨에 벽돌 들어간 것처럼 12.3 계엄이 터진 이후에 단 한 번도 내란을 정식으로 인정한 판사들이 없을진데 공개적으로요. 없을진데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만 나오면 뭐 위헌 거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공무원들이 이 법관들도 공무원일 텐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을 받으면 그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시키고 덮으려고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한데 반대로 상위 윗선에 있는 고위 법관들의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를 발 아래쯤으로 보고 자신들의 권한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호반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법관들은 우리가 잊지 말고 당연히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따 뒤에 또 신인규 변호사도 나오시고 지금 양조열 변호사도 앞에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따로 이제 추진을 하더라도 앞으로 공수처의 권한을 더 확대해서 판사들도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좀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우리가 사법부 스스로 이걸 징계해라, 정리해라 이제 요구하는 거 사실 지칩니다. 왜냐면 반년 넘게 해왔는데 조이대 코트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무력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결국 누구냐? 국회죠. 국회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박영식 평론가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원래 내란전담재판부법하고 법 왜곡죄가 세트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법 왜곡죄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뺐어요. 왜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더 싫어하는 게 뭐냐? 법 왜곡죄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도 수용 안 할 것처럼 난리가 또 날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고법에 사실상 수용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저는 법 왜곡죄 빠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게. 하지만 법 왜곡죄 꺼내들잖아요. 그럼 또 위헌 논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